프로젝트 U 현장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오락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기 안에는 또 그 회사의 사옥도 들어가고 그 회사에서 제품을 제작을 하는데 그 제품을 만든 클린룸 시설도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라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의 건물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우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게 카메라 앞에 서서 또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또 촬영에 임하게 됐습니다. 디벨로퍼 영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던 일상의 어떤 컨텐츠들이 조금 딜레이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무실에서 하는 이론적인 업무들은 얼추 막바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촬영해서 올린 다음에 우리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게 밀리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원가 공개도 해야 되고 디자인 컨셉도 잡아야 되고 뭐 할 일이 복잡하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주 2회 정도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화요일 날은 디벨로퍼 영상 올라가고 금요일 날은 저희 원래 하던 영상들 올리는 방면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벨로퍼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는 한참 전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계 오늘 2022년 2월 8일 날까지 진행된 사항은 이제 설계 단계예요.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설계를 얼추 다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 내가 이렇게 설계를 할 테니까 일단 그 설계를 보고 네가 한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고민해 보고 다시 피드백을 주라. 그런 다음에 우리 설계팀하고 협의해서 인테리어는 조금 이따 또 고민을 하더라도 구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픽스를 해서 허가를 넣을 수 있도록 하자. 뭐 이 정도의 단계에 놓여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저희 회사의 시스템 개편을 하고 있어요. 체계를 조금 바꾸고 있는데 뭐 일반적인 계약서에 뭐 사인하고 도장 찍고 하는 그런 것보다 좀 고객들이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감사패죠. 감사패 만들고 어떤 계약서 따로 만들어서 드리고 끝난 현장들은 시계박스 같은 포장 박스에다가 USB를 넣어서 드리는 걸로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랑 이제 회의할 때 맨날 하는 얘기예요. 자, 중고차 시장을 가면 손님이 왔는지 갔는지 뭐 누가 손님인지 누가 딜러인지도 구분하기 힘들지만 현기차만 가더라도 일단 인사는 너무 잘해 주신다. 근데 슈퍼카 매장에 가면 커피도 주고 인사도 잘해주고 차에 대한 설명도 해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슈퍼카 매장은 아직 아닐지라도 아직 현대차 기아차의 등급일지라도 또는 중고차 레벨의 등급일지라 하더라도 슈퍼카 매장을 상상을 하면서 고객 서비스를 해야만 현대차 기아차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조금 고객 응대라든지 또는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대폭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조금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촬영을 조금 굉장히 사실 한 2주 만에 하나요?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명절도 있었고 맞다, 새해 복 인사도 안 했네. 일단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고 이렇게 처음 인사할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정신이 없었네요. 새해가 밝았으니까 올 한 해도 호랑이에 맞나? 호랑이인데 올 한 해도 바라는 일 잘 이루시고 승승장구하고 또 좋은 말이 있는데 아무튼 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아직 그 사자성을 잘 몰라가지고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좋은 말도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다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래서 새해도 있고 명절도 있고 해서 안 본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건축 상담문이나 뭐 어떻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어떤 보고들은 다 받았는데 회사 운영에 관련된 또는 마케팅이나 홍보에 관련된 보고를 못 받았는데 보고할 게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소. 에어클래스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뭐라고? 에어클래스. 에어클래스. 예. 여기 있네. 클래스 10이 같은 플랫폼에서인 것 같고요. 클래스 10이 강의를 좀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다고 여기 사이트에도 저희 강의를 등록할 수 없냐 연락이 오셔가지고 메일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오셨지? 유튜브. 클래스 10이 저희가 판매가 잘 되는 축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뭐 상위 랭킹 뭐 그런 쪽에서 저희를 보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를 알게 되셔가지고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디벨로퍼 관련돼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보는 게 어떤지. 이게 소비자들이 아니면은 대중들이 많이 궁금해하긴 하나 보네. 디벨로퍼 관련해서 관련된 정보를 다루시는 분이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여기랑 또 그리고 틱톡에서 어? 연락이 왔거든요. 틱톡? 네네네. 틱톡 그 춤추는 데 아니야? 막 춤추는 영상 올리는 데 아니야? 틱톡 잠시만 틱톡 아시는 틱톡 그거 맞습니다. 이거 맞나 내가 아는 거? 이거 춤추는 거 아니야? 그거 맞습니다. 이거 우리 거를 보셨대? 저희 거를 보셨다 하더라고요. 저희 유튜브에서 저희 쇼츠 영상을 봤는데 여기 틱톡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랑 너무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면 오우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인테리어 제목봐 인테리어 네, 올려놓으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야 이거 책상 너무 비싼 거 쓰시는 거 아니가? 우리 서재에 내놓으려고 살라 했는데 한 700만 원인가 해가지고 내가 못 샀나. 그래서 오히려 틱톡은 이렇게 설명하는 위주인 것보다는 그냥 올리네. 보일 수 있게 이미지화를 볼 수 있게끔 가는 영상을 올리면 어떨 것 같거든요.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 같아서 그렇지 나쁘진 않지. 이번에 새해도 되고 했으니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오케이 또 있어? 네, 일다오라는 일다오 라는 현장 일자리를 알려주는 어플인 것 같은데요. 현장 소개 업체구나. 네, 이번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구직 정보. 네. 우리도 지금 사람을 먹고 우리도 사람 먹고 하고 있는데. 그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그 건설 관련된 정보를 줄 수 있게끔 저희 동영상을 이쪽 배너 있는 하단 부분에 좀 설명을 하면 어떻겠냐 하셔가지고 어플에 가서 보실 수도 있고 그래? 사이트로 해서 보실 수도 있고 이게 저희 영상을 공유해준다? 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영상이 공유가 되는 거는 좋은데 이 회사 가치가 우리랑 조금 맞아야 그래도 이게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면 좋은 업체이긴 할 텐데 내가 생각하는 비전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닮아야지 하지 않을까. 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힘쓰며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구인구직해주는 그런 이것도 그냥 일단 참고를 하고 또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일자리 없다 하면서 사실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요. 저희 업종에서는 상시 모집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팀도 그렇고 디자인팀도 그렇고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인구직이나 좀 하자. 러브콜이나 좀 하자. 지원하실 분들 영상 보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 광주나 이런 사태들 때문에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안전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고가 나면서 지금 사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안전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다는 걸 느끼는 부분이 항목이 어떤 거냐면 정부에서 요청하는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준비태세들은 굉장히 상향 조절이 됐는데 국토부나 건설공제조합에서 요청하는 어떤 높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건축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비 자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평당가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평당가 자체가 높아지면 건물의 가치도 그만큼 높아져야 되죠. 근데 건물 가치 평가 기준은 또 낮아요. 건물 감정 평가 기준이 낮다라는 것은 대출이 작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낮아진 기준에 따라서 나오니까 건물 감정 평가도 내가 쓴 돈만큼 안 나오는 데다가 LTV 조정까지 팍 다운시켜 버리니까 소비자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전관리에 조금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잠시 하는 거죠. 왜냐면 시공사 입장에서 안전관리 기준이 굉장히 높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많아요. 그물망을 더 쳐라, 촘촘하게 쳐라, 난간이 옛날에 한 개면 되는 난간 3개 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니까
비용이 상승되는 부분인데 감정평가원에서 건물 가치를 그만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게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좁게 보면 이런데 크게 봤을 때는 건설 경기가 위축된다 그래야 되나? 조금 웅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건설 경기가 조금 또 하향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그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사실 안전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 입장에서. 왜냐면 이제 지금 사람이 한 명이 혹시나 인명사고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건설사 대표가 무조건 이제 이유불문 징역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상식이나 문화가 개선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굉장히 동의하지만 그거에 맞는 정책들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정책이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아직 선진화되려면 아직 좀 멀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유가 어찌됐건 나란 일은 임금님들이 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일개 국민으로서 그 법을 잘 활용하고 법망 안에서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현장은 프로젝트 U 현장인데 이 현장은 건물이 굉장히 커요. 부지도 굉장히 크고 이 회사의 대표님과 저의 생각이 합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저도 성심성의껏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고 그 회사의 가치를 조금 이 건물 안에 묻히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현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오락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이들만을 위한 오락실이에요. 돈 넣고 오락하고 끝, 이게 아니고 만약에 돈을 100원을 썼으면 그 할당량만큼의 상품이 주어져요. 1000원 썼으면 1000원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인형을 한 개를 준다든지, 10,000원을 쓰면 또 그만큼의 대가를 좀 선물을 한다든지, 뭐 그런 개념의 오락실이고, 제가 들은 정보까지는 어른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엄마랑 아기랑 벨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엄마가 오면 이 벨트랑 맞는 아이를 보여줘가지고 집에 데리고 갈 수 있게끔, 조금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좀 놀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고, 또는 잔디 광장이 있어서 애들 풀어놓을 수 있고, 여기 안에는 또 그 회사의 사업도 들어가고, 그 회사에서 제품을 제작을 하는데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라 해야 되나? 클린룸이랄게요. 그 제품을 만든 클린룸 시설도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라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의 건물이고요. 부지가 넓기 때문에 기본 한 100대 이상은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돼 있고, 이 주변의 상권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도 가치를 건물에 불어 넣으려고 노력하고, 또 어떤 문화들이 다 복합적으로 컴플렉스하게 묶여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컨셉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그래서 보면은, 자, 토지부터 볼게요. 우리가 건축주로부터 받은 토목 도면입니다. 현황 실측도예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건축주가 매입한 또는 매입할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할 좀 다르죠. 자, 여기 257-29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매입 준비 단계에 있어요. 어느 정도 지주분하고 협의는 다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땅이 우리 건축주님의 땅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건축주님이 미리 저를 알아서 개발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토목 개발이 되어 있는 땅을 구입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미 구입한 땅이시니까 뭐 구입한 대로 그 상태에서 재산 가치를 최대한 올려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토목 개발을 최초에 할 때는 이렇게 가시설의 건물을 올려놓고 허가를 득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 다섯 동, 여섯 동, 일곱, 여덟 동인데 다섯 동에 대해서는 이미 구입이 된 상태고, 이 세 동은 매입 예정지예요.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입이 됐다라고 보고 계획을 잡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매입이 된 걸로 확인을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영상을 한번 보면요, 지금 제가 촬영한 이곳이 어디냐면요, 다동 있죠, 다동. 한 이쯤에서 제가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이쯤에서. 여기서 이 부지 전체를 보면서 촬영을 한 거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쫙 이렇게 밑에 아랫부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들어가는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6, 7, 8 이렇게 되는 곳인데, 영상을 봤을 때 쭉 이렇게 현재 땅이 한 3,000평 이상 됩니다. 쫙 보이죠? 여기가 도로가 되는 거예요.
도로가 되고 여기서 첫 번째 부지, 두 번째 부지, 세 번째 부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비교적 생각이 조금 편하실 겁니다. 이 땅을 딱 보자마자 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땅만 들고 왔다가 자 본래 우리 토지 땅이 주황색 땅인데 인접대지 경계를 이렇게 500 정도 500 이렇게 띄웠습니다. 500 띄워서 파란색 라인 내에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일단 땅을 먼저 이렇게 들고 오고요. 여기 공장 사옥, 숙소, 펜트하우스, 오락실, 체험관이라고 나와 있죠. 이 건물을 요 안에 넣어야 된다라고 표기를 하면서 들고 왔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옹벽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자, 요쯤 보이시나요? 자, 요쯤에 옹벽이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죠. 딱 이 정도 끊긴 거예요. 이렇게 끄는 이유가 클라이언트가 이제 토목 여기 개발업자한테 이만큼만 옹벽을 쌓아달라. 여기에는 우리 건물 지하층으로 쓸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이까지 끊어 놓은 상태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가치 부여를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했죠. 여기 앞쪽은 공장들이 또 들어서고 앞에 건축 가설 자재상들이 있어서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 앞쪽은 높은 나무들로 조경을 해서 둘레길을 형성한다라는 계획으로 일단 최초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재밌는 건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동글동글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여기 안쪽에는 척이치즈라는 오락실을 만들고 우리 아기들한테는 라운드가 좋아요. 아기들이 노는 시설이잖아요. 근데 이 건물 자체가 각이 있으면 마감을 할 때도 각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최대한 각을 없애기 위해서 라운드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모서리가 일단은 없어요. 주변 모서리가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애기들이 놀기가 굉장히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만들고 이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램프를 타고 반대쪽으로 건너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나와서 옆에 건물로 들어갈 수도 있게끔 계획을 처음에 잡았어요. 이 안에는 물을 넣기로 했어요. 물을 넣어서 건물 안에 썬큰처럼 여기 물을 넣어서 웅장함과 뭐 어떤 경관을 내부에서 찾아서 공간을 조금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까지 했어요. 이까지 하고 일주일 한참 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우리 클라이언트가 하는 얘기는 100대 이상의 주차장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차장을 어디 만들지를 고민했어요. 건물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주차장이 위로 올라와야 될 것이고 주차장이 내려가면 건물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래쪽보다 위에가 뷰가 더 좋아요. 그리고 옆에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충분히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래쪽보다 위에가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건물이 연결돼요. 여기는 오락실이 되고요. 여기는 체험관.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 분이 직접적으로 만드는 액상이나 제품들이 있는데 이 액상과 제품들을 체험관에서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여기다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정도 한 등분, 이 정도 한 등분은 체험관, 이 정도 한 등분, 이 정도 한 등분은 사옥, 그리고 이 정도 한 등분은 숙소.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거는 처마, 이제 사람이 걸어갔을 때 비 안 맞고 걸어갈 수 있도록 처마를 만들고 이렇게 길을 통해서 여기는 광장, 카페가 돼요. 이제 커피를 들고 엄마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손님 동선과 직원의 동선을 좀 세퍼레이트 해야 된다, 조금 구분해야 된다라는 고민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 동선이 여기인데 광장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직원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된다라는 고민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게 그림을 아주 간추려서 그런데 엄청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림이 한 이 정도는 훨씬 넘게 그렸어요. 마지막으로 픽스된 거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주차를 하고 올라와서 1층 로비를 통해야만 체험관을 갈 수 있고 척이치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락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하 1층 척이치즈, 지상 1층 여기 루프가 되는 거죠. 여기 지상 1층이 루프가 되는 거예요. 루프 척이치즈 야외 140평 여기 루프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상 1층 80평은 척이치즈를 운영할 겁니다. 오락실이에요. 척이치즈라는 거는 2층 3층은 체험관,
체험관을 할 겁니다. 그리고 4층은 펜트하우스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우리 대표님이 가끔씩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도미토리 여기 숙소 위에 펜트하우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클라이언트는 했으나 여기 숙소에 있는 직원들은 무슨 죄야? 사장이 머리맡에 있는데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난 직원들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조금 더 나은 사내 복지와 생활 환경을 향상시켜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숙소는 온전히 직원들만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체험관 위에 펜트하우스를 만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뷰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보다 여기가 뷰가 더 좋아요. 왜냐? 손님 동선이기 때문에 좋은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우리 직원들은 조금 안 좋아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거든요. 근데 손님들은 뷰가 안 좋거나 공간이 아름답지 못하면 재방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뷰도 좋고 직원들도 분리되어 있고 해서 여기로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 빌딩 지하 1층에는 식당이 있고 창고가 있고요. 지상 1층에는 공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클린룸 시설의 어떤 제조 공장이죠. 그리고 2층, 3층은 사무실로 쓰겠다라고 계획을 했고 기숙사는 85평씩 3개층을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죠. 주차장에서 손님 동선이 굉장히 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경을 하고 이게 파란색 선 보이죠? 이게 돌담이에요. 현무암석 돌담. 한 60cm 올라오는. 그래서 공간을 살려서 이까지 오는데 재미를 조금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요 끝에 차를 대고 여기 나와서 이 계단을 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계단 타고 한 절반 이상 올라오면 양쪽에 워터 스팟이 있어요. 자, 워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물이 있고, 그리고 여기 처마.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오피스에서 숙소로 들어가는 이 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처마를 만드는 거죠. 비 맞지 말라고. 직원들 비 맞고 출근하지 말라고. 이 섬세한 배려. 직원들은 저 때문에 비 안 맞게 됐습니다. 안쪽은 라운드 형태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직각 형태로. 요 위치거든요. 요 위치가 라운드가 들어가면 좀 건물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깔끔하게 겉모습은 각을 잡아서 끊고 안쪽에는 혐오스럽지 않도록 라운드로 해서 마감을 한다라고 친절하게 디테일을 그려놨습니다. 이 건물이 사실은 떨어져 있어요. 개별동이에요. 개별동. 근데 이 벽체를 붙임으로써 밖에서 봤을 때는 통일감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는 휴식처가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직원들 흡연장이라든지 또는 쓰레기장이라든지 뭐 그런 공간을 형성을 시켰고 숙소에서 바로 나와서 회사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꺾어서 벽을 붙인 거는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라운드 이 벽이죠. 이 용벽. 이 용벽은 외부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이 건물의 어떤 균형성이나 밸런스 또는 자, 이 옹벽 사이로 떨어지는 햇빛들 있지 않습니까? 햇빛들이 굉장히 이뻐요. 자, 여기는 옹벽 밑에다가 6벽 정도 되는 벤치를 만들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친구가 연락이 왔어. 회사 밑에 있으라. 그 동그란 데 있잖아. 거기 있으라. 아니, 그 나무 옆에. 거기 벤치 있잖아. 그래, 거기 앉아 있으라고. 하고 내려가는 공간. 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원형 기둥이 있는데 이 원형 기둥도 햇빛이 지나갈 때마다 이 그림자가 쪼로록 다 같이 흩어지면서 건물 자체가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숙소에서 내려왔을 때 주말에, 겨울에는 추워서 이게 잘 안 내려가겠죠. 여름에 또는 봄, 가을에 따뜻할 때 여기서 탁 내려와가지고 물소리 들으면서 조금 쉴 수도 있고, 여기 벤치가 있으면 숙소에서 내려와서 커피도 한잔 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복지 공간을 형성을 시켰어요. 광장, 카페의 동선이 어디로 갔냐면 이렇게 갔어요. 척이치즈에서 애기들이 이렇게 노는 게 여기서 다 보입니다. 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는 충분히 애기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다 보여요. 이제 건물 안에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내부긴 하지만 여기 천정을 뚫어서 유리 마감을 할 거예요. 유리 위에 물을 채울 거예요. 여기 안에는 정적으로 조명이 많이 없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어둡게. 낮에는 햇빛이 딱 때리면 물에 먼저 맞고 물 밑으로 이제 유리에 빛이 투과되면서 반짝반짝반짝 끓이는 게 내부에서 이제 물결을 치면서 잔잔하게 내부를 조금 밝혀줄 겁니다. 이게 계단이 다운 계단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앉아서 애기들 뛰어노는 것도 바라볼 수 있는 글래스 야드, 잔디마당에서 애기들 뛰어노는 모습 볼 수 있게끔 하고요. 여기는 데크 공간을 만들어 둔 이유가 여기 조경을 이쁘게 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하나의 운치가 있고 하나의 뷰가 또 형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커피를 사서 뒤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컨 파킹랏에서 건물 전체를 바라봤을 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계단 타고 올라가서 옆에 물이 있고 옆에 물이 있고, 그리고 이 담 지나서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라운드 형태의 옹벽이 생기고, 여기는 라운드 형태의 척이치즈,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형태의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3D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은 이불로 이쪽으로 안 내고 뒤로 낼 거예요. 이쪽에 뒤에 보이죠? 뒤로 내는 이유가 조금 메스의 웅장함? 이런 걸 보여주려고 창문을 안 냈는데 아직 협의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 여기는 다운으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되어 있고, 여기는 데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조경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고, 이쪽은 글래스 야드거든요. 잔디마당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우리가 길을 끊을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이쪽으로만 올라갈 수 있게끔 계단 폭도 굉장히 넓게 잡았어요. 이쯤 올라오면 갑자기 이렇게 물이 보이는 거죠. 물이. 자,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탁 나오면 뒤쪽 모습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 라운드 잡았나? 아, 이쪽에 라운드 안 잡았네요. 라운드가 잡히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 이렇게 탁 이렇게 건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비 안 맞고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곳이 이곳이에요. 자, 지하에 내려왔어요. 딱 지하에 내려오면 이렇게 공간이 형성돼요. 아, 나 이게 램프 너무 길어. 너무 멀어서 나는 이게 길어 돌아가기 싫어. 한 사람이 계단 타고 가면 됩니다. 어디로? 루프탑으로. 근데 나는 조금 관망하면서 여유있게 유유자적 난 걸어가고 싶어 할 때는 이 램프를 타고 쭉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루프탑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루프탑이 여기까지 연결 안 되는 이유, 여기도 이제 햇빛이 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연결 안 시켰습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공간이 될 텐데 어둡게 하기 싫어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유리 난간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신경 쓴 게 이 계단이에요. 이 계단의 모습. 약간 건물이 껍데기 안에 쌓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껍데기를 까니까 건물이 腾나온 것처럼. 이렇게 계단을 높이를 조정해서 쭉 이렇게 형성을 시키고, 앞이나 옆이나 정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껍데기에 감싸진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게 굉장히 웅장함을 좀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 뒤에 조금 여유 공간이 남잖아요. 여기엔 대나무를 다 심을 거예요. 대나무가 바람이 확 불면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살랑살랑살랑 소리가. 이게 바람 소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람에는 소리가 없잖아요. 골빈 쪽, 골빈 쪽이 아니고 골이 비었다가 아니고,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 골 바람이 불 때는 휴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도 바람의 소리라고 볼 수 있죠. 바람 소리와 여기 물이 흐르니까 물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뭔가 어떤 행사도 할 수 있고, 음악회라든지 재능이 있으신 분 노래라든지 할 수 있도록 뭐 하시는 분이 있겠냐마는 좀 광장의 느낌을 살렸고, 여기 위에는 물이 있죠. 유리 위에 물이 있는 거예요. 햇빛이 여기서 촥 비쳤을 때 건물 안에는 그 햇빛으로 건물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죠. 물 투과하면서 하는 그 반짝거림이 건물 내부에 번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미터리죠. 이렇게 공간이 남아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래서 저는 여기 나무를 심고 싶었거든요. 길쭉한 나무, 뭐 자작나무 같은 거 길쭉한 거를 넣고 여기서 빛을 확 쏴면 이 뒤에 불빛이 번지면서 이 벽들 사이에 그림자가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흡연실이 될 수 있고 뭐 쓰레기장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컨셉을 조금 더 잡기 나름인 거고. 자, 여기는 아까 나무 넣어 가지고 사람들 앉아서 쉴 수 있는 곳. 이 옹벽들이 햇빛이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이렇게 갔다가 쫙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바뀌겠죠. 같이 처음에는 전부 다 이쪽으로 가 있다가 움직이면서 그림자가 착착착착 하면서 따라락 이렇게 도미노처럼 형성이 되고, 여기는 직원들 동선인데
주말에 놀러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집에 있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친구라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또로롱 이런 그림자. 그리고 태양을 피하고 비를 피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도보를 만들어 주면서 삭막하지 않게 물을 넣어서 스피커, 노래 소리 있잖아요. 클래식 같은 거 틀어놓고 건물 내부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조금 느끼게끔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지만 건물 내부에 있는 것 같다? 그 말은 건물이 굉장히 큰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이 건물 굉장히 큰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대망의 척인치즈 아래쪽입니다. 램프를 타고 올라와서 이게 사람이 돌아다니죠. 이런 공간들, 계단 타고 올라가는 공간, 다시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1층 정도가 카페가 될 거예요. 이게 뭔가 로비가 되고 근린생활시설이 될 건데 출입문이 양쪽에 있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요. 영업 허가가 일단. 그래서 이 계단을 더 높이지는 않고 이까지만 적용을 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광장이 되고 광장 뒤에 데크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U 현장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말 못하는 클라이언트와 저의 생각들, 서로 간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다 조합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만든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물을 보고 아이 나도 이거 만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청자 누구나 본인이 생각한 거를 그림으로 표현해내고 그 표현해낸 건물이 나만의 건물이 되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가치나 철학 조금 전달해 주면서 똑같은 철학을 가져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벤치마킹이 되잖아요. 이게 바람소리 필요 없어, 나는 인더스트리얼이 좋아, 산업화된 어떤 건물들 또는 뭐 미래지향적인 건물들이 좋아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미래지향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우주선? 그러면 건물은 철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인테리어는 좀 차갑게 가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스스로 조금 고민하면서 건물의 의미 부여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좋게 생각해 주시고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현장도 안전사고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뭐 이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